안녕하세요. 영카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달을 맞이해서 조금 더 리프레시를 위해서 제가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변하길 정말 잘했다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공유하려고 해요. 제 말이 정답이거나 무조건 옳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 제가 삶을 더 잘 살 수 있게 해줬던 것들이라 생각해서 공유하려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야기하면서 저번에 친구에게 선물로 받은 잉크와 딥펜 언박싱과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게 좋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대부분 사람이랑 갈등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말 안 해도 알아주면 안 돼? 랑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진짜 감정의 부분에서는 정답이 있다고 봐요. 말을 안 하면 정말 몰라요. 사람마다 희노애락의 기준이 다 다르니까 내가 상대를 화나게 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남을 기쁘게 했는지도 말 안 하면 몰라요. 가끔 되게 사소한 내 호의에 상대방이 되게 기뻐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이거 같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남은 아무렇지 않게 한 행동에 저는 되게 화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고마워도 고맙단 말 안 하면 그냥 좀 싹바가지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고, 미안하다 이렇게 말 안 하면은 좀 괘씸한 사람이 되는 거고, 눈썹으로 표현한다 이런 거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고마우면 고맙다, 미안하면 미안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말들은 이왕이면 하는 게 좋아요. 살면서 저는 점점 정확한 사람이 좋더라고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약간 모르겠는 그런 표현이 좀 적은 사람보다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편하게 느껴져서 저도 그렇게 행동하려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감정을 우선시하게 된 거예요. 흔히 팩트잖아 하는 화법 있잖아요. 그걸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해요. 누구 기분 나쁘게 하려면 쓸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팩트여도 그걸 굳이 입 밖에 내서 좋을 게 없다는 거를 깨닫게 됐는데, 제가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좀 감정적으로 시달려가지고 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게 된 게 있어요. 사람은 되게 자기마다 예민한 부분이 있잖아요. 듣기 싫은 말도 있고 보고 싶지 않은 게 있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그거를 듣기 싫어하는지 어떤지 파악도 안 하고 냅다 그냥 얘기해서 기분을 망쳐놓고 듣기 싫다라고 하면 사실이잖아 하는 거 정말 최악이에요. 이게 그 사람의 감정만 조금 더 살폈어도 이 말에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 이것만 먼저 생각했어도 감정 상할 일이 잘 없는데 생각을 안 거치고 말만 바로 뱉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종종 생기기도 해요. 이게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는 결국 누군가 누구 때문에 기분, 감정, 마음이 상해서 그런 거잖아요. 마음을 살펴만 준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애초에 문제가 생기는 빈도 자체가 줄어요.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 것까지도 아니라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잘 살펴주는구나, 나의 기분을 신경 써주는구나 라는 모습이 보이기만 해도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누그러진답니다. 감정을 앞세워 행동하는 거에서 감정을 우선 살피고 행동하게 됐다는 것이 가장 좋은 변화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제 파악을 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이 격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풀어 설명하자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내가 이 사람한테 뭘 해줄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의 또는 해야 할 도리의 문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걸 잘 파악하게 되면 정말 살아가면서 모든 곳에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친구가 개인적인 일로 서울에 와야 하는데 잘 곳이 마땅치가 않고 숙박비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 집에서 며칠 잤어요. 사실 제 집도 원룸이고 넓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조용히 있다가 가더라도 저희 집의 음식을 먹고 저희 집의 에너지를 쓰고 저는 편안한 휴식 시간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은 다른 친구와 약속도 못 잡죠. 제가 보는 손해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고 아무렇지 않아 하는 것은 내가 아끼는 친구가 힘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손님으로 온 제 친구는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저녁에 뭐 먹을 건지 묻더니 저한테 그거에 맞게 요리 재료를 사오고 자기가 갖고 온 짐이 어지럽지 않게 한쪽에 잘 챙겨두고요. 자기가 깔고 잔 이불은 일어나면 곱게 개어놓고 본인이 만든 쓰레기는 본인이 치우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보이니까 제가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다른 예를 간단히 말하면 결혼하는데 친척들한테 모바일 청첩장만 보내는 거, 자기 일 어렵다고 사수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칼퇴하는 거, 친구한테 돈 빌려놓고 친구가 언제 갚냐고 재촉하는 거 등등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주제 파악 못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초대하는 입장에서 친척한테는 직접 찾아뵙고 실물 카드를 드리는 게 도리고요. 일을 배우는 신입의 입장에서 어려운 일이면 질문을 한 다음에 본인이 끝을 맺고요. 돈을 빌린 입장에서는 친구가 이야기하기 전에 알아서 꼬박꼬박 갚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도리를 못했을 때, 예의 없이 행동했을 때 상대방에게서 돌아오는 시선이나 나의 망쳐진 이미지는 온전히 본인 책임이고요.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경을 써야 하더라고요. 오래된 사이라도 매 시간마다 사람들은 내 행동을 보고 나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거는 실시간 업데이트예요. 내가 누군가를 한 번이라도 소홀히 대하면 나도 또 소홀한 대접을 받을 거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하면 나도 대접받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을 대할 때든 뭘 할 때든 내 위치 먼저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네 번째는 자존심을 버릴 줄 알고 부끄러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잖아요. 물론 나는 나를 지키는 힘을 가져야 하고 아무 곳에나 고개 숙이지 않아야 해요. 다만 고개를 숙여야 할 때마저 자존심을 부리면 안 되겠죠. 이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기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를 가장 편하고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빠른 인정과 사과, 수습입니다. 이 3단계를 칼같이 지키면 대부분의 문제는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됩니다. 제가 이걸 진짜 지키고 나서 정말 인생이 180도 달라졌어요. 사람은 잘못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들 한 번씩은 이불 차고 후회하는 거 있으시죠? 늘 실수하고 잘못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걸 어떤 자세로 마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번 변명하고 불이익 안 받으려고 거짓말하는 거 다 티나요. 예전에 알바할 때도 다른 직원이 한번 그랬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뻔하고 증거도 다 있고 알고 혼내는 건데도 끝까지 아닌 척하다가 잘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너무 꼴사납더라고요, 그 모습이. 저도 지금 일하면서 실수도 하고 그런 적 많았는데 그때마다 그냥 빠르게 일단 내가 한 실수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요. 제가 한 게 맞으면은 바로 그냥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체크 못했습니다. 번거롭게 들어서 죄송합니다. 빨리 수정해서 다시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빨리 해결이 되더라고요. 간혹 사과한다는 거,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지는 거다, 자존심을 굽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어떻게든 입에서 미안하단 말 안 하려고, 그러면 지는 건 줄 알고. 근데 내가 잘못한 줄 몰라도 그 사람이 기분이 상했으면 일단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 후에 화가 조금 가라앉으면은 조심스럽게 혹시 내가 어떤 부분에서 기분을 상하게 했을까? 내가 다음부턴 조금 더 신경 쓸게, 조심할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간혹 너가 잘못했다라고 화를 냈을 때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야 사과하지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들어보고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면 사과를 안 할 건가요? 제가 쓸데없이 자존심 부리는 거 버리고 나서부터 진짜 친구들하고 안 싸워요. 싸운 적이 거의 없어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쉬워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5번째는 사람한테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통상적인 기대치라는 게 있어서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렵지만 간단히 한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바로 사람에게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히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성적이 좋겠지? 이런 기대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감정이 상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또는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거예요. 앞서 주제 파악에서 얘기했던 해야 할 도리의 문제가 아니라 도리 이상, 해야 마땅한 것이 아닌 해주면 좋은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애인이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아? 또는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아? 이 말이 제일 위험해요. 그리고 저 말은요, 해주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힘들어하는 친구한테 술 사주면서 친구가 힘들다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고요. 부모님이 딸 입학 선물로 아이패드 사주면서 우리 딸 입학하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가 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는 친구가 힘들다는데 술 한잔을 안 사주냐? 엄마는 딸이 입학하는데 아이패드 하나 못 사줘? 맡겨놓은 거 아니잖아요. 나는 이만큼 해줬으니까 쟤도 이만큼 해줘야지 하는 거는 논외는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래요. 사실 나에게는 10만큼이어서 10을 다 해줘도 상대방은 3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말 있잖아요. 전 재산이 10,000원인 사람이 1,000원을 주는 거는 고작 10분의 1을 주는 거지만 1,000원이 전 재산인 사람이 1,000원을 준다는 거는 전부 다 주는 거라고.
같은 1,000원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가치가 다르죠. 이래서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거지만 사람마다 사정은 다 다르다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받은 거를 감사히 받고 거기 더 얹어서 돌려줄 수 있는 것도 미덕이지만 나의 기준을 타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좀 당황스럽죠. 호의란 해주면 좋은 거고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받았을 때 감사해야 하는 자세와 받지 않았을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도 그냥 늘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6번째는 그러려니, 그럴 수 있지를 습관화한 것입니다. 풀어 설명하면 이해 없는 존중이에요. 이해 없는 존중이라 좀 생소하시죠? 이해를 안 하는데 어떻게 존중을 해? 싶은데 이 둘은 사실 철저히 별개입니다. 살다 보면 저 새끼 왜 저래 싶은 상황을 수도 없이 마주하게 돼요. 진짜 제 머리에는 뭐가 된 거야 싶은 사람 정말 많죠.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몇 있죠. 근데 누군가의 머리에 내가 떠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생각은 엄청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당장 나만 해도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당장 몇십 분 내로도 바뀌는 게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다른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늘 0에서 배워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부정적인 예를 들자면 뭔가 무례한 사람이 있다? 그럼 그냥 예의 있게 행동하는 법을 아직 배운 적이 없구나 하면서 그 사람 그대로를 못 배운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하고 그래 못 배웠다면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겠지 하고 존중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에는 이해 못하는 게 천지입니다. 당장 한 달 전에 내 카드 내역도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는데 어떻게 남을 이해해요.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싫어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저희 아빠는 귤을 안 먹거든요. 왜 안 먹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한평생 살면서 귤을 입에 넣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릴 때는 도대체 왜 귤을 안 먹냐고 맛있는 걸 하면서 진짜 답답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이유는 여전히 몰라요. 그렇지만 아빠만의 그냥을 존중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안 먹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웬만한 사람들은 본인에게 이해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한번 돌아보세요. 누군가가 내 행동을 이해 안 된다고 하면 뭐라고 받아칠 건가요? 뭐 못해줬어? 당신이 뭔 상관이야 하겠죠. 그냥 모든 걸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저도 진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 됐었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를 이해하려고 드니까 이게 속에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막 쌓이면서 그게 불만이 되고 우물한 개구리 태도가 되더라고요. 저라고 뭐 여전히 화 없이 사는 건 아니고 그럴 수가 있나 하는 것도 많아요. 남들이 뭘 하건 대부분은 그러려니 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하니까 확실히 답답해하는 마음이 꽤 많이 없어졌어요. 마지막으로는 일단 해입니다. 정각충 알죠 여러분? 11시부터 씻어야지 하다가 한 11시 7분쯤 되면은 11시 반에 씻어야지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공부를 한다 치거나 운동을 한다 치거나 이게 지속성이랑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 계속 미루는 거를 조금이나마 고치게 된 방법이에요. 일단 일단 몸부터 움직여요. 저희 아빠가 저 초등학교 때부터 막 학교 갈 때 아침에 막 졸려서 못 일어나고 이런 거 보고 뭐를 못 하겠고 졸리고 이러면은 그냥 빨리 해버려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땐 진짜 그게 무슨 소린가 저게 했는데 이제야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서랍을 청소해야 돼 한다면 그냥 서랍 냅다 꺼내서 안에 물건을 다 꺼내요. 그러면 싫어도 청소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공부하기 싫어, 과제하기 싫어 그러면은 그냥 소리 으아 지르면서 그냥 책상에 딱 앉아서 책 펴고 연필 잡아요. 저도 일해야 되는데 막 귀찮으면은 일단 그냥 커피 타고 책상에 앉아서 아이패드 펴고 손에 펜슬을 잡아요. 그러면 선이라도 긋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 2분, 3분만 해도 갑자기 집중이 돼요. 저도 근데 진짜 귀차니즘이 쩌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사실 그런데 귀찮은 거는 생각만 하고 일단 몸부터 움직이면은 생각보다 하루 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서 쓴다잖아요. 이렇게 일단 하면서 바로바로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면 확실히 아무것도 안 할 때보다 뭘 많이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다가 벌려놓은 일만 많으면 어떻게 해요? 할 수도 있는데 그 고민은 사실 일단 시작한 다음 문제거든요. 진짜 귀찮음에 잠식된 사람은 그런 고민도 안 해요. 부지런한 사람이나 그런 고민하는 겁니다. 부지런함부터 습관 들여놓고 나서 천천히 할 수 있는 일들 하나씩 마무리해가면 확실히 이전보다는 더 뭔가를 많이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운동은 좀 어려워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제가 바뀌길 잘했다 하는 점들을 공유해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말이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서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또 튜토리얼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끝. 다음에 봐요. 안녕. 설 잘 보내세요.